드디어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발표되었어요. 현기증이지 않나서 너무 좋아요. 분당에 3곳, 일산 3곳, 평촌도 3곳, 중동 2곳, 삼본 2곳까지 포함해서 총 13군데 36,000 가구가 공급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분당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샛별마을, 양지마을, 그리고 시범단지 중에서는 우성과 현대가 선정되었더라고요. 좀 의외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 의외세요? 저는 서현역에서 가까운 데가 될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때 이벤트를 보고 나서 이런 슬픈 미래가 보이긴 했었어요. 그럼 이제 선도지구가 발표가 됐으니까 눈독만 들이고 있다가 미처 결정하지 못한 매수 대기자들이나 아니면 소유자들 어떻게 행동하는 게 앞으로 옳은 방향일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거 얘기가 너무 길어질 수도 있어서 짧게 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1시간짜리 얘기해야 되는 강의거든요. 원래는 선도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내용 보시면은 특별히 뭘 해준다는 없습니다. 정부가 이거저거 좀 도와주겠다. 어제 내용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특별히 뭘 해준다는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번에 선도지구 되신 분들은 각 단지들끼리 싸우지 마시고 빨리빨리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지금 됐다고 박수 치실 때가 아니라 더더더 신발끈을 조여매시고 우리는 지금 당장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26년도까지 뭘 하고 27년도까지 뭘 해야 된다를 무조건 답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하라고 했을 때 빨리 해야 된다. 이거 지금 됐다고 뭐 샴페인 터뜨릴 때가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넘어가는 거 매우 어려우니까 빨리빨리 잘 하셔서 좋은 답을 내셨으면 좋겠다. 항상 우리는 분당만 이야기했었거든요. 왜냐면 분당은 너무 사업성이 좋으니까 사업성이 좋은 상황에서 좋은 답을 끌고 나가시면 되겠죠. 분당이 허용 용적률이 326%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 용적률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지가 대충 보이시겠죠. 다행히도 서울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없기 때문에 분양가는 시세에 맞춰서 하면 되겠죠. 시세에 맞춰서 분양을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요즘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게 뭐냐, 조금 이따 평촌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평촌이 아니지만 그 언저리 안양에 공급하는 것들도 아무리 후분양이었다고 해도 분양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단지들에서 분양가에 대해서 상당히 열어놓고 봐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 여기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분당하고 평촌은 이런 사례들을 보고 있는데 일산은 좀 덜 봤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중동과 삼본은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얼마를 책정해야 되느냐 때문에 다들 의견들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진행을 해본다면 요즘 기사에 한가득 도배되고 있는 분담금 이야기는 그렇게 부담이 많이 안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걸 뭐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 분담금 얘기 때문에 뭐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것들은 수많은 분들의 질시 아닌가, 질투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우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된 것들은 빨리빨리 하시면 되고, 그럼 옆에 안 된 데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어제 정부가 내놓은 답을 보시면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일단 여기들은 하니까 나머지 데들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너네끼리 알아서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 순서들을 세워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자체들하고 얘기 잘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급한 데들은 빨리빨리 많이 하는 쪽으로 가고 안 급한 데들은 천천히 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은 뭐 5년 정도 주기를 해서 첫 번째 군을 정하고 두 번째 군을 정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역시나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어제 정부 자료에 살짝 보니까 경기도 지사가 결국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 지사님도 상당히 서울시장 같은 일을 할 수도 있겠군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경기도 지사가 그렇게까지 할지는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각각 지자체 시장들과 잘 얘기를 하셔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만 보셨을 때 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실망 매물이 막 나올 거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고민들입니다. 실망 매물이 막 나올 곳들이 인기 지역들인데 그 인기 지역들을 막 후드려 팰 거냐, 후드려 패는 게 나오시면 그냥 곧바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인기 지역이니까요. 인기 지역에 후드려 패는 게 나왔을 때는 뒤도 안 돌아보시고 사시면 되는데 제 생각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결국은 옆에들 하는 것들이 다 좋은 일들이니까 적당히 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가셔서 그분들 다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마음에서 빨리빨리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빨리 풀풀 털고 다른 결정하시겠죠. 여기까지가 분당 이야기. 일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일산은 제가 안 그래도 어디가 될까 유심히 봤었는데 일산은 사실은 제가 어디가 될지 대충 느낌이 왔었거든요. 왜 대충 느낌이 왔었냐, 대통령이 갔었거든요. 대통령이 갔던 곳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지난 20여 년간 경험해본 사회생활의 진리입니다. 윗사람이 갔다 온 데들은 그냥 정하지 않거든요. 회장님들 어디 가실 때 이벤트 없으면 안 갑니다. 괜히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실무자들 엄청 혼나거든요. 그래서 백성 5단지 방문을 하셨길래 여긴 되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여기는 될 줄 알았는데 백송 5단지가 옛날에 무너졌었거든요. 입주할 때 지하주차장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입주하면서도 보수공사를 했던 아주 대표적인 단지예요. 일기 신도시 아파트가 바다모래다, 중국산 시멘트다, 철근 빼먹었다 이런 얘기 막 나오는 게 바로 그곳이어서 그렇습니다. 그곳을 해줘야죠.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백송단지가 결정이 됐고 후곡마을도 결정이 됐고 강촌마을도 결정이 됐습니다. 일산도 역시나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가격만 보시면 되는데 얼마 전에 대곡역세권 그린벨트 푼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대곡역세권에서 약간 서울 쪽에 있는 단지들을 많이들 재개발됐거든요. 그쪽 시세들 한번 눈여겨보시고 최근에 풍동의 지역특조와 분양가도 있었는데 보시면 경쟁률 엄청 높았었는데 그런 가격에다가 뭐 킨텍스 가격까지 이렇게 쓱 놓고 보시면은 일산도 가격 눈높이가 어느 정도 보이실 겁니다. 아까 분당 이야기 할 때 가격 눈높이를 말씀 안 드렸지만 분당도 생각을 해보시기에 따라서 판교 가격을 못 가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만나봤던 분당 수요주들은 분당은 절대 판교 가격이 될 수 없다 믿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분당의 자벌드에서 유진투자증권과 함께 분당 재건축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분당 사람들은 가격에 대해서 한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산도 주변 시대들 한번 놓고 보시면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는걸 이런 생각이 드셨을 때 과연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까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산의 미래는 일산이 재건축을 빨리 하면은 그 주변부의 힘을 다 끌어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서 대표적인 주변부는 파주입니다. 끌고 온다고 보고 있어서 빨리만 하면은 지금과 같은 노후 신도시를 탈피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요번에 된 데들 아니어도 일산 같은 경우는 옆에 단지들은 그냥 해도 돼요. 빨리빨리 지금 허용 용적률이 높지 않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산도 빨리빨리 순서 정하셔서 하는 쪽으로 진행하시면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은 꿈마을과 샘마을이 결정이 됐는데 왠지 꿈마을이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꿈마을 분들은 의욕이 지금 굉장히 강하거든요. 특히 지금 꿈마을은 평촌 내에서도 가격이 높은 곳들 중에 하나입니다. 분당에서도 시범단지와 양지마을이 선정된 것처럼 공교롭게도 평촌에서도 꿈마을이 선정됐거든요. 꿈마을은 평수도 크고 가격도 제법 나가는 곳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분담금을 낼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가 저는 이게 다 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촌 내에서도 매우 인기 있는 지역들에서 재건축을 진행하려는 열망도 강한데 옆에 가격들 얼마 전에 뭐 호계온천 이런데 분양하는 것들 보니까 가격 꽤 높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결과가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셔서 좋은 답 내줬으면 좋겠다가 생각입니다. 나머지 중동과 3본인데 이 중동과 3본은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거냐 사실 여기가 잘 안 보입니다. 이 3본 이야기하면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님 3본의 집인데 이번에 빠졌어요. 당연히 거기 들어갔으면 말 엄청 나왔겠죠.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 댁은 빠지고 야당 대표 댁은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되게 신기하죠. 옛날 같으면 다 단독주택 사셔가지고 이런 일이 절대 없었는데 어느덧 사회 고위층 분들이 이제는 그런 높으신 분들도 다 아파트에 사시기 때문에 재건축 이슈가 다 자기 이슈들이 되셨는데 야당 대표 집은 들어갔고 국토교통부 장관 집은 빠졌다. 이거 저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번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장관님이 슬퍼할 수도 있겠다. 말씀은 표현 안 하시겠지만 일단 그런 분위기에서 3번과 중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다들 일기신도시 얘기할 때 눈높이를 분당에 많이 뒀던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3번과 중동은 신축 아파트 가격을 얼마에 눈을 둬야 될까? 이게 보이시면 답이 나오고 이게 안 보이시면 고민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 이게 일기신도시의 결론입니다. 내년부터는 지방도 갑니다. 지방도 해야 되거든요. 일기신도시가 총 200만 원이니까 이 200만 원 물량들을 내년부터도 쭉 해야 되는데 가격이 보이면 할 수 있고요. 가격이 안 보이면 못한다. 그게 LH공사 사장님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 지금 뭔가 너무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네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던 게 기분 나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한 5%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접근하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주요 도시들의 괜찮을 것 같은 지역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요 도시가 아닌 곳들 혹은 일기신도시 내에서도 약간 자리가 안 좋고 이럴 수 있다면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게 아니라 되는 걸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될 것 같은 곳들. 손도지고 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잘 될 수 있는 곳들에 집중하셔야 된다. 이게 이번 일기신도시 선도지구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되신 분들 모두들 축하드리고요. 안 되신 분들도 빨리빨리 하면 되니까 더욱 긍정적으로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2025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